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승하는 법. 오늘은 우승하는 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각 후보자들 대통령에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과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이 참 맹위를 떨치고 좀처럼 이 시국이 좋아지지를 않는데,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아주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전 국민이 단결만 한다면은 뭐냐? 여러분 똑같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우파 집회를 만일에 하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말이야, 이 살인마들, 이 코로나가 이 우파들 집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아주 거품 물고 난리 납니다. 근데 똑같이 광화문에 집회를 하는데 좌파들, 민노총, 그저께도 보니까는 또 아무개 김 누구 저 동지를 빨리 현장에 복직시켜라 이런 데모도 하고만 아주 좌파들 데모하고 집회를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좌파들 아무리 집회를 해도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생깁니다. 언론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파가 집회를 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난리가 나고 환자가 몇 명이 생기고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다 살인자가 되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전부 좌파를 일단 한번 문재인 만세를 하든지 아니면은 전부 그냥 우리가 전부 오늘부터는 당분간 좌파입니다 하고 이 전 국민 선언을 한번 하든지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좌파가 되면 아마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제 없어졌다 하면 그때 이제 다시 원위치 하면 되니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아주 극복하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이 있겠죠. 모두 일단은 좌파 선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좌파는 아무리 집회를 해도 아마 환자가 한 명도 안 생기는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는 여담으로 넘어가고,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우파가 승리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 후보를 거론을 하려 했는데, 지금은 안철수라든지 또 오세훈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지금 이미 대권을 아마 포기를 했나 봐요. 전부 그냥 아주 서울시장 선거에만 올인을 하는 것 같은데, 안철수는 그렇게나 한 대통령 아니 대선으로 직행을 하겠다 해놓고는 갑자기 또 이 서울시장에 올인을 하겠다고 지금 이래 나오고, 오세훈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오면 심지어 그 후보까지도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두 사람은 대통령 선거 후보군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사람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는 원래 의사 출신이죠. 서울대 나와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는 의사를 하다가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해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해서 회사도 만들고 또 무료로 국민들한테 무료로 또 배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기업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는 아주 회사가 커졌죠. 안랩으로 이제 안철수 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안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의 정치 이력은 사람들한테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끌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심지어 대통령
후보 자격도 있다, 이 좋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런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노원에서죠, 노희찬 씨, 그분 뭐 참 진보 중에서는 아주 괜찮은 정치인이었는데 그 뭐 이 기업에서 돈 받은 정황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결국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고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19대하고 20대에서 국회의원 두 번 한 게 이제 자기 그 내세울 수 있는 정치 이력입니다. 안철수가. 물론 뭐 당을 만들고 또 김한길 씨하고 같이 뭐 공동 대표도 하고 뭐 이러다가 또 문재인 씨하고도 협력을 했다가 또 서로 또 등을 지고 또 박원순 또 서울시장으로 또 자기가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박원순 씨 그럼 지지합니다 또 했다가 아주 그 결단력이 없이 좀 우유부단하고 이런 이미지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처음에 박원순 인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도 안 됐을 무렵에 안철수는 그래도 50% 이상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양보를 하고 지지 선언까지 했죠,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문재인하고 틀어지고 나니까는 아주 이 또 엄청난 좌파들이 공격해가지고 아주 놀림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을 계속 겪어오다 보니까 안철수는 이제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좀 어리숙한 이미지에서 이제 아주 도끼를 품기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독이 올라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정치적인 뭐 캐리어로 보면은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오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사법고시 출신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죠. 또 서울시장도 했죠. 입법, 사법, 행정 두루두루 오세훈이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세훈이는 뭐냐 하면 약점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서울시장 자리를 팽개치고 서울시장 자리를 팽개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걸었죠.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국민투표를 해서 뭐 서울 뭐 투표를 해가지고 만일에 이게 자기 생각이 틀렸다면 서울시장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뭐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뭐 투표율도 저조하고 결과가 안 좋아서 이제 서울시장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 이 사람이 내놨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하는 거는 좋다. 무상급식을 하는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으나 모든 사람이 다 무상급식을 학생들이 다 받을 필요 있나? 지금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다 돈 주자. 아니 좀 선별적으로 주자. 뭐 그런 차이하고 비슷한 건데 그때 당시 얘가 이제 오세훈이가 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무상급식을 하되 상위 몇 프로 예를 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얘들 이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중상 이상자들한테는 무상급식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받으면은 차라리 그 비용만큼을 차라리 다른 데다 쓰자 이거예요. 교실을 수리를 한다든지 뭐 교재를 뭐 이 부교재라든지 이런 이 교육에 관계되는 이런 그 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낡은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뭐 아니면 컴퓨터 뭐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차라리 돈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응? 이 사람들은 충분히 이 뭐 한 달에 뭐 몇만 원 낼 돈이 있으니까 차라리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걸 이제 이 오세훈이가 걸었어요. 근데 좌파들 공격은 애들 밥그릇 뺏어 먹는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죠.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말만 하면 오세훈이 애들 밥그릇 뺏은 놈
좌파들은 무조건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은 심지어 우파들 자체에서도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하고 그냥 말에 현혹 많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얘는 너무 신사적으로 해요. 서울시장 이번에 안철수한테 양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했던 것도 국민의힘하고 안철수하고 뭐 제3 뭐 지금 이제 금태섭이하고 안철수가 이제 서로 단일화 한참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되기 전에 국민의힘으로 안철수가 와라. 네가 와서 네가 꼭 서울시장 하겠다 하면은 지 양보할 용의가 있다. 서울시장 자리. 내가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다. 네가 오기만 한다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깨놓고 말해가지고 서울시장 자리를 서울시장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후보들 중에 아마 얘가 제일 나을 거예요.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오세훈이는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뭐 세빛둥둥이라든지 용산개발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일을 직접적으로 해봤던 사람인데 오세훈이는 조금 저는 그런 면이 아깝지 않나. 안철수는 국회의원은 2번 해봤지만은 뭐 당을 뭐 만들고 뭐 깨고 뭐 이런 뭐 탈당을 하고 이렇게 뭐 하면서 짧은 정치 이력에서 안철수는 이제 그 좌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도 사실은 안철수 참 표방은 중도하면서 진보 쪽이었어요. 진보에 가까운 중도 아니면 중도에 가까운 진보 아마 이런 안철수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지금도 말을 하는 게 이런 쪽을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또 그 제가 제일 첫 시간 말했죠. 김종인 씨. 이 노역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인기가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깨는 사람이에요. 같은 우파라 소용없어요. 무조건 이 사람은 홍준표가 세다 싶으면 홍준표 까는 거예요. 오세훈이도 좀 괜찮다 싶으면 오세훈이 까는 거예요. 안철수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안철수 세다 하면 무조건 까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있겠지 자기 혼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우승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에 이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일단 안철수하고 오세훈이는 뭐 서울시장 자리만 이제 내 생각으로는 뭐 만족을 하지 않을까.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뭐 나경원이가 될 수도 있고 나경원이도 똑똑해요. 뭐 변호사 판사 출신에 국회의원도 했고 원내대표도 했고 뭐 어쨌든 얘도 뭐 뭔 일이든지 다 잘할 수는 있어요. 서울시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 일단은 아직까지는 윤 총장이 있죠. 윤석열이가. 내가 볼 때 윤석열이는 이 법이라는 이 테두리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뭐 완벽이라는 건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는 옛날 시대로는 포청천 같은 사람이지 않나 윤석열이는. 근데 이제 행정 쪽이라든지 뭐 사법은 잘하는데 입법을 국회의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약하지 않나. 국회의원들을 몇 번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차관도 하고 그런 과정만 겪으면은 윤석열이는 아주 잘못된 건 아주 확실하게 밟아주는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은 내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파가 승리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뭐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국무총리나 그런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은 충분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윤석열이는 사람은 참 너무 좋아요. 뭐 일단은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준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도 다 마찬가지죠. 법 출신에다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죠. 거기다가 경남지사를 하면서 늘 적자만 보던 그 이 경남도 재정을 흑자로 돌린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경험도 아주 있고 추진력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우파의 그 거론되는 주자들 중에서 전투 능력으로 따지면 최상이에요. 얘는 홍준표 씨는 전투 능력은 최상인데 이 사람 단점이 있어요. 해야 될 말하고 안 해야 될 말 이거 좀 제대로 못해요. 좌파들한테 공격당하면은 전투력은 있는데 세련되게 넘기는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정 얘기를 자기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을 불쑥 내뱉어가지고 아주 홍발정이라는 이 좋지 않은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옆에서 과거에 그 이 예를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세련미 별로 없었어요. 이 사람도. 근데 시나리오를 잘 짜가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대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영화배우처럼 시키는 대로. 이게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선거 전략 이거하고 아주 엄청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선거 전략하고 이 사람 그 일종의 탤런트나 영화배우처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어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옆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좀 이런 그 잘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코치를 내가 해줄 수가 있다면은 충분히 세련되게 이제 점점 세련되어지겠죠.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하고 홍준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의 홍준표 빼고나 뭐 원희룡이나 뭐 너무 유승민이나 너무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 약하고 갑자기 엊그저께 책으로 데뷔한 사람이 있죠. 황교안. 지금 이제 이 다크호스로 지금 자기가 떠오르고 싶어가지고 은퇴했다 했다가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는 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 법 출신에다가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그 당대표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인터뷰를 할 때 말을 들어보면은 답답해서 아주 못 듣겠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데뷔를 했으면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가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대표로서 데뷔를 하려면은 소신 발언을 하나쯤은 해야 되거든요. 뭐 이게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원론 책에 있는 내용 외에는 집요하게 옆으로 물어봐도 절대 거기에 대한 말은 답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깝깝해요. 그러다 이제 막판에 이제 종로에서 나가고 이러면서 뭐 머리 깎고 이랬는데 이 사람은 좀 홍준표 같이 돈키호테처럼 아주 많이 뭐 붓고 뭐 깨지고 이런 걸 싫어하면서 또 대통령 하고 싶은 욕심은 조금 있는 것도 같고 사람 좀 미지수입니다. 뭐 사람이야 똑똑하죠. 사람이야 똑똑한데 그러세요. 뭐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는 사실은 누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반기문 총장 또 아니면 옛날 고건
좀 가까이 이회창 이런 정도하고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뜬 사람들 있잖아요. 대선 이 대통령 후보로서 될 수 있다고 그런 데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캐리어는 제일 약한 것 같아. 뭐 반기문 씨가 이 외무 출신에다가 그래도 유엔이라는 세계적인 이 기구를 다스렸던 큰 그 정치를 했던 그런 걸 이루어왔던 전 세계적인 이 국가 원수들하고 아주 교류를 했던 이제 그런 경력이 있고, 고건 같은 사람은 시장, 서울시장이나 국무총리나 전라북도 지사나 이런 거 아주 행정 경험이 아주 풍부했죠. 그래도 이 사람은 정치적인 대가 약해서 자기 스스로 대통령까지 못 나갔어요. 유해창이는 이 사람은 이제 YS가 발탁을 했죠. YS 발탁을 해가지고 아주 법적으로는 아주 YS가 노무현이도 발탁을 했고 유해창 씨도 발탁을 했는데, 유해창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도 했고 당대표도 하고 법 쪽에서는 또 알아주는 또 이 사람이 다양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죠. 감사원장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후보를 2번씩이나 나갔는데 2번 다 고배를 마셨죠.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선거 전략 설명할 때 나올 겁니다. 2번 다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 다 떨어졌어요, 이 사람. 그런 걸 다 분석을 하면은 차기에 누가 우파가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파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오세훈, 그다음에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여기까지 지금 일단은 제가 느낀 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좌파는 지금 이재명이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죠. 이재명이가 앞서 나가고 있고 이낙연이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제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재명이가 앞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이가 이 후보가 될 가능성은 반이다. 절반밖에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있지 않나. 누가 과연 여당의 후보가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정세균이 유력합니다. 정세균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지금 이쪽에서 우파에서는 황교안이 나타났죠. 정세균이 나타났어요. 정세균도 자기가 다양한 정치 경력이라든지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하고 있죠. 지금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에 이 사람 당 대표도 맡았고 이러니까 캐리어는 아주 막강해요. 거기다가 또 이 문시 파워를 또 이제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세균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볼 땐 반반입니다. 이낙연은 조금 이제 멀어지지 않나. 이낙연, 제가 보는 결론으로서는 이낙연은 점점 떨어지면서 그 자리를 정세균이 차지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가니까는 일단은 서울시장 끝나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주자들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될 자리매김을 하겠죠. 서울시장 자리 일단은 정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권 내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 그때 다시 한번 더 그 시기에 맞게 또 한번 분석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는 선거 전략도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선거 전략이라는 거는 지난 선거를 일단은 한번 봐가지고 실패했던 사례, 성공했던 사례, 그거를 해서 전략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좌파들의 아주 융단 폭격이 있습니다. 아주 그 지금 컴퓨터 이를 통한 지금 다음이라는 사이트는 아주 이거는 극좌의 그 사이트가 돼버렸죠. 한때 네이버도 좌익이었어요. 근데 지나치게 다음이 지나치게 좌로 가버리니까는 네이버가 오히려 이제 좌에서 우클릭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파들은 네이버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의 그 이제 역할을 지금은 다음과 네이버가 오히려 더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선거 전략하고 딱 한계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보너스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가 확실한데요. 물을 아주 획기적으로 전략하는 방법. 코로나 극복하는 방법은 제가 아주 확실한 거, 우리 모두 좌파 선언을 해가 한 며칠 있어 보자는 거 해가지고 아주 코로나는 한 방에 없앨 수도 있고, 물은 진짜로 전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집에 요즘에는 다 그 수세식 그 화장실이 다 있는데요. 제 말 들으면 아주 그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아주 큰 돈 벌 수 있어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남자들 오줌 누울 때는 남자들이 어디 그 화장실에 어쨌든 대변기에다가 소변을 보잖아요. 각자 가정집에서 말하는 거예요. 대변기에다가 소변을 보는데 앞으로 집을 그 화장실 수리를 하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지 뭐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을 새로 지을 때는 대변기만 만들지 말고 대변기 옆에 자그마한 소변기를 하나 같이 만들어 가지고 뭐 눌러가지고 물 내려갈 필요도 없어. 그냥 샤워기 가지고 오줌 누고 나서 한번 물 그냥 그 이 소변기에다가 한번 물 뿌려도 되잖아요. 바가지로 뭐 물 퍼서 뿌리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변기하고 소변기를 나란히 놓고 같이 내려가게끔 좀 뭔가 자그만하면서 어쨌든 남자들의 그 조준해서 이 집중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크기만 되면은 되지 않나. 그걸 앞으로는 모든 이제 아마 집 지을 때나 아파트 지을 때나 아니면은 수리할 때나 그런 알맞은 사이즈 자그만한 걸 하나 첨가를 해가지고 대변기하고 연결을 해 놓으면은 물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줌 한 번 넣어도 뭐 대변기 물 한 내리면 물이 얼마나 많이 소모됩니까? 옛날 그래서 그 물 좀 전략하려고 안에 벽돌을 넣는다 어떤다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모양 좀 알맞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 방법을 쓰면은 물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요거는 제가 보너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